자, 이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모금 플랫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온라인 모금이라고 약간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면 온라인 모금과 모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두 가지 포커스에서 사람들이 온라인 모금에 좀 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요청에 대한 부담이 좀 적습니다. 글을 올려놓으면 그거 실제로 요청하지 않아도 모금이 될 거라는 약간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잠깐 쉬었다가 올려놓고 잠깐 있다가 모금함을 확인하면 1,000만 원 정도 있을 수 있다. 97만 원 들어있는데 저 같은 사례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기대치를 좀 낮춰드렸으니까 제가 했었던 모금 캠페인을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그 공익제보자 관련된 카카오 가치가 스토리 펀딩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었고요. 요거의 성공 요인은 제가 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가 좋았어요. 그때 공익제보자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올렸을 때 이미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기부 달력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시즌마다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4월 5일 식목일 날에만 환경단체에서 온라인 모금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날에 어떻게 하면 우리 소스를 접목해서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인권 관련된 날에만 우리가 모금하지 말고 식목일에도 인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언론에서 집중하는 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단체 이야기로 한번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부 달력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요청자가 많았습니다. 요청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걸 기획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청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모금에서 좀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네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모아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 방법이냐면 나처럼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 10명과 모금을 같이 시작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온라인 모금 시작하면 담당자가 올리고 담당자가 홍보하고 담당자가 모금 안 돼서 이렇게 골치를 얻죠. 자, 어떻게 하면 같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 예를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까요? 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역 상인분들하고 어떤 캠페인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열심히 써서 그 상인회 회장님께 이거 상인분들하고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제안서 한번 받아주세요. 혹시 홍보 좀 가능하실까요? 라고 부탁드리면 상인분 입장에서 그 제안서는 어떤 느낌의 제안서일까요? 막 홍보하고 싶은 느낌의 제안서일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서를 니네 제안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네만 관심 있고 니네가 써서 나한테 준 제안서.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상인분들하고 그런 캠페인을 하고 싶다라면 어떤 식의 제안서를 쓰면 상인회 회장님이 조금 더 제안에 열을 올릴 수 있을까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기획 단계에서 그 상인회 회장님을 우리 회의에 같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분이 낸 아이디어도 채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느낌만 줘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안서를 다시 상인회 회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상인회 회장님 입장에서 그 제안서는 어떤 느낌의 제안서일까요? 내가 그 회의에 같이 앉아서 내가 쓴 우리 제안서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들고 상인분들하고 엄청 홍보를 해주시겠죠. 온라인 모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끼리 그냥 기획해서 어떤 문제로 어떤 모금을 하자라고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홍보해 줄 수 있는 대학생 혹은 이슈를 발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모금 기획을 하시고요. 그걸 오픈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내 모금함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청자를 많이 만들어서 모금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여감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기획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께 청남방 선생님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딱 10,000원만 기부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10억 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이 하나 있고요. 10,000원짜리 문구 세트 보내주는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캠페인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지금 다들 말씀하고 싶으신가 봐요. 다 막 이러고 계셔가지고. 자, 10억 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에 후원하고 싶으신 분. 2분. 네, 10,000원짜리 문구 세트 후원하고 싶으신 분. 10,000원짜리가 훨씬 많으시네요. 자, 왜 10억 원짜리 후원하고 싶으세요? 10,000원짜리는 제가 아니라도 네. 10억은 크니까 네. 나도 괜찮아야겠다. 맞아요. 자, 보통 10억 원짜리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모금의 기본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에요. 뭐냐면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모금이잖아요. 그거에 더 가치를 두시는 분들은 요걸 선택을 많이 하세요. 자, 두 번째 10,000원짜리 선택하신 분. 선생님은 왜 10,000원짜리 선택하셨어요? 선생님이 아마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거는 내가 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선택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모금을 기획하는 입장이라면 요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을 할 때도 여기다가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금액의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10,000원을 낼 수 있고, 누구는 10만 원 낼 수 있고, 누구는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억 원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후원 좀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금액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처럼 쪼개주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이런 겁니다. 선생님 10,000원 후원하시면 의자를 선물하시는 거고요. 5만 원 선물하시면 책상이 갑니다. 만약 1,000만 원 후원하시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 한 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체 통의 목표 금액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아요.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다 그렇게 나열은 해주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목표는 짧게 잡으실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대부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같이나 온라인 모금함 가보시면요. 모금 달성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모금함들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1,000만 원 목표에 한 300만 원 모금 되다가 이제 마무리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아직 모금 경험이 많이 없거나 모금 성과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작은 목표를 설정하실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모금할 수 있는 단위로 우리가 목표 금액을 처음 설정을 하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예를 들면 1,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이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100만 원만 필요한 사업을 따로 띄어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모금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성공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모금가한테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500만 원 목표로 했는데 300만 원 모금하고 끝났어. 요거 하고요. 내가 300만 원 목표로 해서 350만 원 모으고 끝났어. 요거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금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뭐 30만 원이 됐던 50만 원이 됐던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모금만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시고 다음에는 100만 원으로 모금을 한번 해보시고 달성하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하시고 200만 원으로 모금하시고 감사 인사하시고. 자, 이게 기부자 입장에서도 성공 경험이 중요한데요. 어떤 모금가한테 1,000만 원이 목표라고 하는데 내가 10,000원을 넣을 느낌이 잘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 10,000원이 이게 1,000만 원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복지사한테는 30만 원 목표로 아이들하고 어떤 문화체험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10,000원을 기부했더니 다음 달에 연락이 와. 후원해 주신 10,000원으로 저희 아이들하고 이런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공유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100만 원을 목표로 아이들하고 제주도 한번 다녀올게요. 자, 이 사람한테 기부해서 한번 성공 경험을 얻은 기부자들은요. 여기에 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금이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이 작은 성공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표 금액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경험으로 쪼개서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타겟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요. 온라인 모금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는 네티즌들을 많이 희망하시면서 모금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저는 모금을 할 때 딱 세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 단체가 한다라면 내 믿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 있을까요? 어떤 주제로 하든 난 상관없고 이 단체가 하면 난 믿고 후원할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기존 후원자,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우리 운영위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막 대표님도 쫄라서 대표님 인맥이나 이런 것들 해서 하는 거. 관계 중심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얘네가 뭐 하는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이 주제에는 관심이 있어. 주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유기된 고양이를 도와줍시다 라는 캠페인을 한다면 누가 우리 캠페인에 그 타깃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네. 대답은 안 하지만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잘 안 들리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의사분들, 어떤 동물병원이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동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수의학과 학생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타겟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주제든, 어떤 거든 절대로 후원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권유했을 때 무조건 후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상인분들 한 명 한 명은 프로젝트에 관심 없어서 기부 안 하지만 상인 회장님이 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 그룹을 놓고 어떻게 하면 후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모금을 하더라도 이런 중심으로 고민을 하시고 모금함이 오픈했을 때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쓰든지 모금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 97만 원의 사례가 안 나오시려면 이런 타겟팅을 분명히 하셔서 모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4,300만 원 모금했었던 사례의 신문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내부 제보자들 보호하자라는 말에 3일 만에 1,000만 원 모였다. 자, 근데 요거를 순수하게 오픈하자마자 1,000만 원 모였네 라고 믿으시면 순수하신 거예요. 사실은 기획이 다 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모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금 캠페인에서요.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 처음에는 비공개 캠페인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개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보여드렸던 관계 중심적이 된 사람들 있죠. 어떤 주제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한다면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금을 기획할 때요. 이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며칠에 어떤 캠페인을 할 건데 혹시 대면 모금이라면 사전 모금을 할 수도 있겠죠. 모금을 하고요. 70%, 60% 이상 찼을 때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3일 만에 1,000만 원이 달성했습니다. 나머지들 채워주세요. 자, 이 주제에 관심 있거나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나머지를 완성시켜주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하실 때는 기획 단계에서 비공개 모금을 한번 하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치가 달성했을 때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나머지를 채워달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타겟을 구분해 놓으시는 게 이런 전략을 쓰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00%는 아니고요. 한 90% 이상 0원부터 시작하는 모금은 90% 이상 망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해피빈도 마찬가지예요. 0원부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저희 1,000만 원은 어떻게 모았냐면요. 우리가 온라인 모금 할 거니까 맨날 며칠에 좀 기다리고 계세요. 후원하실 거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도 해놨고요. 사실은 사전 바자회도 좀 했어요. 그래서 한 3,4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이거 플랫폼에 오픈했을 때 저희가 그 자선 바자회에서 나왔던 금액을 모금함에 넣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모금함 들어가셔서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주제에 모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다 일주일 됐는데 한 모금함은 일주일 동안 7,300원이 됐대. 다른 한 모금함은 98만 3천 원이 됐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금함을 클릭하고 싶으세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거를 내가 선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것도 그냥 우리가 아주 작은 전략이지만 우리가 사전 모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잘 나가는 모금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게 요런 걸 설계를 해놓으면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데 이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어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 클릭이 또 붙어가지고 클릭이 많은 모금함 해서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부분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인데 가짜 요청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요청과 가짜 요청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가짜 요청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짜 요청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단체 대표님이 요즘 코로나도 잠잠한데 거리 모금 한번 나가보자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가짜 요청을 하시면 되게 쉽게 모금하실 수 있어요. 자, 모금함을 같이 나갑니다. 대표님하고. 그리고 모금함 뒤에 몸을 좀 숨기세요. 그리고 허공에다 대고 저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금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세요.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한테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외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하지만 모금은 안 되실 겁니다. 왜냐면 가짜 요청이니까요. 근데 진짜 요청은 뭐냐면요. 어떤 분이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혹은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사를 하고 저희가 이런 캠페인 중인데요. 혹시 이런 걸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청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절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지나가려면 내 요청을 거절하거나 들어줘야만 지나갈 수 있죠. 자,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게 훨씬 더 모금 효과가 좋아요. 자, 근데 온라인 모금인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 온라인 모금 하실 때도 가짜 요청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홍보를 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링크를 딱 올리시고 나 이번에 모금 이런 거 시작했으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가짜 요청이에요. 진짜 요청이 되려면 한 명 한 명한테 안부를 묻고 카카오톡이라면 카카오톡을 보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런 거 안부를 묻고요. 그 사람한테 나 요즘에 이런 모금 하고 있는데 후원 좀 해줘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4,300만 원 모금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300명 정도한테 개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요즘 이런 모금 캠페인 하고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대부분 거의 아마 참여해 주셨을 거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미안하다라고 답장이 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진짜 요청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모금이 잘 안 된다면 진짜 요청을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프로포즈는 언제 하는 걸까요? 사랑이 무르익어서 넘어올만 할 때? 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과 맞습니다. 야, 나랑 결혼하자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받을 확률이 90% 이상일 때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뭔가 이런 경우 있으시죠? 어떤 모금 캠페인이 시작됐어. 그래서 친구한테 후원 요청하려고 약정서를 들고 가거나 링크를 들고 야, 밥은 내가 살게 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요청은 못하고 밥값만 내고 오는 경우 있죠? 자, 많으신가 봐요. 자,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단체의 프로젝트가 별로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프로포즈할 관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저는 어떤 그 솔루션을 드리냐면 그분한테 6개월 후에 후원 요청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캠페인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아직 프로포즈할 관계가 안 됐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거 피자 한 판 같이 시켜 먹으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야 제 강의 평가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딱 벗어서 여러분 우리 피자 한 30판 시켜서 먹게요. 그 가능하신 금액으로 돈 좀 넣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모자를 딱 돌렸어요. 자, 제가 이 요청은 아마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자를 지금 먹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표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 왔는데 대표님이 야, 분위기 좋으니까 피자 같이 시켜 먹자고 모자 벗어서 야, 돈 좀 모아봐 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자기 모자를 벗어서 저희 피자 좀 시켜 먹게 돈 좀 내주실 수 있나요? 하고 이제 돌아다닐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이게 자기 동기화하고 되게 중요한 결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비행단체 가보면요.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로 모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하고 싶은 주제로 결제를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많이 이렇게 가이즈를 당하시고 다른 모금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저부터 돈을 넣겠죠. 저 여기다가 3만 원 넣을 건데요. 나머지 돈 모아서 피자 시켜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대표님이 시키면 나도 돈을 안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돈을 안 넣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모금하실 때 내가 먼저 거기 모금함에다 돈 넣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나도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캠페인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10만 원 넣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 그 탤런트님하고 했었던 97만 원 모금 캠페인 처음에는 저도 돈을 안 넣었고요. 100만 원 맞추려고 3만 원 넣은 게 다였고 그 내부제보 그 캠페인은 저도 한 3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 동기화 가장 극대화될 때는 사실은 유튜브에서 진짜 웃긴 영상 봤을 때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이거 봤어? 이렇게 말 되게 잘 나오시죠. 모금도 여러분들이 입이 잘 떨어질 때는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주제로 모금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입이 아마 잘 떨어지실 겁니다. 그게 플랫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얘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어느 날 아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 학교를 딱 데려다 주는데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차에서 내렸어요. 복지관 차에서 내렸어요. 내리면서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따가 저희 학교 시간에 저희 데리러 올 때는 여기 정문 앞에 서 계시지 말고요. 저희 문방구 옆에 좀 작은 골목에 좀 저희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애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맞아요. 복지관 이름이 새겨진 차에서 타고 내리는 게 좀 창피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포즈를 내가지고 받은 차인데 이미 12년이 지나서 차가 좀 노쇠했어요. 그래서 새 차를 받으려고 이미 프로포저를 쓰고 있었는데 아이의 이 얘기를 듣고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포저로 차를 받으면 또 겉에다가 복지관 이름을 새겨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대학원에 다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금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고민을 나눴던 사회복지사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지. 내가 모금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는데 한번 모금 한번 해보려고. 야, 혹시 후원해 줄 수 있어? 라고 요청을 했어요. 2달 만에 한 3달 정도에 3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차를 샀고 아이들하고 이동할 때는 그 차를 타고 거기다 복지관 이름을 새기지 않고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요청은 이렇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 좀 데려다 줬는데 아이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차 좀 살려고 하는데 야, 10만 원만 후원해 줄 수 있어? 첫 번째 요청입니다. 자, 두 번째 요청.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처럼 바로 요청하지 않고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 고민을 나누고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도 물어보고요. 바로 요청하지 않고 한 달 후에 야,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지? 내가 한번 모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후원 좀 해줄 수 있어? 요청을 했어요. 자, 1번과 2번 요청.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이 동하세요? 2번이요? 왜 2번이 더 동할까요? 같은 주제에 같은 요청인데. 시간? 타이밍? 타이밍의 문제이긴 했지만 사실은 먼저 고민을 나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모금을 그냥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저는 그 전과 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금 자체를 내가 해결해보고 싶은 주제를 찾으시는 게 첫 번째고 그 고민을 모금을 먼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공유하는 과정 자체를 모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충분히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모금을 하던 대면 모금을 하던 전화 모금을 하던 아마 요청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금이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모금하실 때 만날 수 있는 두 명이 있습니다. 오케이맨과 투덜이가 있어요. 오케이맨은 뭐냐면 야, 나 이걸로 한번 모금해 보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하면 영혼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케이맨이 되고 싶으시면 영혼을 담으시는 게 중요해요. 야, 진짜 좋다. 야,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그거? 야, 해봐. 하시는 분들 있죠, 주변에. 이게 오케이맨이고요. 투덜이는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컨설팅 하거나 강의하는 사람들. 대표님, 요거 어떠세요? 저 이렇게 모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목표액 이거 누가 세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타겟은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들 있죠. 자, 만나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금을 잘하고 싶으시면요. 오케이맨 먼저 만나고 모금이 끝났을 때 투덜을 만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모금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금하고 싶으시면 보통 강의부터 들으시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먼저 찾아오셔서 대표님 저 이거 이렇게 모금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타겟 좀 이렇게 하면 모금을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금하고 싶으시면 오케이맨을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나 이거 모금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야, 이거 진짜 좋다. 그리고 끝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돼요. 저희가 목표가 이랬는데요. 또 혹시 더 모금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투덜이하고는. 요 부분만 조금 한번 개선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반대로 만나면 이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이거 좀, 이러면 이제 모금 시작도 못하고요. 모금이 잘 안 됐어. 그럼 투덜이한테 하는데, 오케이맨한테 가는 거예요. 대표님, 저 이렇게 모금이 안 됐어요. 그러면, 괜찮아. 한 거 중요하지. 그리고 야, 우리는 온라인 모금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화 모금으로 해보자. 하고, 우리가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문제점을 찾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서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작년부터는 모금 강의를 하기보다는 이런 지지 모임과 모금이 끝났을 때 문제 분석하는 모임을 따로 그냥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모금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